문제를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한 문제당 1분씩.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 에너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호흡하면은 최종 분해 산물은 물이랑 CO2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기억은 암모니아 틀렸고,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필요하다. 맞지? 효소가 관여한다 했었으니까. 그리고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에너지는 열에너지랑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 두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지금 작은 거에서 큰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서 얘는 화학 에너지로 나타난다 했고, 그래서 포도당 큰 거를 작은 에너지로 쪼개면서 이 에너지가 ATP로 나타난다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얘는 P가 3개 연결된 ATP고 얘는 P 2개에다가 하나 끊긴 ATP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기업에서는 에너지 방출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했고, 얘는 다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가 써져 있지? A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여기가 A였으니까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 그 다음 기억 과정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기억 과정 맞고요. 네. 요거는 B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B. 여기 ATP가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되는 게 니은 과정이 아니라 기억 과정이지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들어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선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포도당 큰 고에너지에서 작은 걸로 분해되고 있으니까 이화작용 맞고요. 그 다음 ATP 구성 원소에는 인이 포함된다.
우리 애초에 ATP라는 이름 중에 이 P가 in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그 다음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중에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은 우리가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기관계 하면서 다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순환계가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먼저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순환계에 보내주면요. 이 순환계는 받은 영양소랑 물을 다른 데로 다 옮겨주게 되고 그리고 호흡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산소를 들여 마셔서 순환계로 전달하면은 이 순환계가 산소가 필요한 곳곳에다가 이동시켜 주고요. 또 우리가 뭐 이런 순환계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CO2나 노폐물이 발생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노폐물이 발생을 하면 또 순환계에 전달한 다음에 순환계는 이거를 배설계에 전달을 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돕고요. 그래서 이 순환계는 중심에 위치해서 여기저기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CO2, 이 CO2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순환계가 호흡계를 통해서 들이마실 땐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땐 우리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하는 호흡계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은 순환계를 타고 소화계로 가서 다시 소화계에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좀 이따가 보면은 배설계랑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소화계를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소화를 하는 목적은 일단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음식을 먹는 목적이 우리가 온몸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대부분 고분자 상태의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 융털에서는 이 고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못해요. 이 구멍이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음식물은 이따만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거를 쪼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쪼개는 과정이 바로 소화고 우리가 이걸 쪼개서 영양분을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상태의 영양소를 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인 저분자 상태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우리가 음식물을 넣어서 입에서 씹어서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증가한다고 해서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렇게 생긴 걸로 하면 얘는 이만큼만 닿는 거잖아, 표면적이. 근데 얘는 이것도 닿는 거고 이것도 닿는 거고 이것도 닿는 거 이것도 이 표면적만큼도 닿는 거니까 결국 표면적은 쪼갰을 때 더 증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을 증가한다 라는 말은 쪼갠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를 통해서 입으로 씹으면서 표면적을 증가시키고요. 화학적 소화를 하기 위해선 엄청 크기가 크면 화학적 소화가 더디게 일어나겠지. 근데 크기를 작게 잘게 부셔주면은 화학적 소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화학적 소화를 도우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면요. 크기가 감소하고요. 이 식도를 타고 꿀렁꿀렁 하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때는 소화 효소라는 게 관여를 해서 가수분해 작용으로 고분자 영양소가 이제 저분자 영양소로 분해가 되는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녹말이라는 거를
이게 고분자고요. 이걸 작은 몇 당으로 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효소는 정해진 것만 분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이제라는 효소가 나오면은요. 이때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몇 당에서 몇 당은 아직 다 쪼개진 게 아니야. 그래서 몇 당을 또 분해를 해야 되는데 몇 당을 분해하는 말타이제라는 효소가 나오게 되면요. 이제 이 말타이제가 몇 당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제일 저분자로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 효소의 특성을 볼 건데요. 아까 쌤이 효소 특징 하면서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 장벽을 멋진 말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위에서 봤듯이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는 꼭 아밀라이제가 나와야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몇 당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려면 이 말타이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야지만 몇 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 몇 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싶은데 아밀라이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정해진 것만 분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것만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특이성은 정해져 있는 짝꿍이 있다. 이거요. 또 이 소화 효소는요.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어. 사실 얘는 우리 체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사실 얘네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적 온도에서요.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소화효소가 있어요. 발생 말고 반응이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반응한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을 볼 건데 쌤이랑 오늘은 녹말 소화 과정을 보면은요. 녹말의 소화 과정을 쌤이 써주면은 여러분이 숙제로 단백질이랑 지방을 써오시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은 일단 녹말은 입이라 하자. 미안해. 입에서요. 얘가 장소 고요. 소화 효소.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예요. 그래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나오면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 한 번 더 아밀레이스가 나오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침이랑 다른 아밀레이스예요. 이거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인데 이때 녹말이 처음에 침에서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녹말이 몇 당으로 다 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남은 녹말이 몇 당으로 완전히 다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당으로 다 분해가 됐는데 몇 당은 완벽하게 우리가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쪼개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으로 가서요. 말테이스 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면은요. 몇 당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최종 분해된 건데 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소장 융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돼서 우리가 체내에서 흡수해서 영양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단백질도 써보시고 지방도 한번 써서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소화액이랑 소화계획은 침, 위액, 쓸개즙, 이자액, 장액 등이 소화액이고 소화효소는 이 소화액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소화효소 등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쓸개즙은요. 이름은 쓸개즙이지만 쓸개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형성이 되고요.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게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고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얘가 소화 효소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쓸개즙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쓸개즙은 쓸개에서 생성되는 거 아니고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소장으로 분비됐다가 소장에서 지방 유화, 부패 방지 그리고 라이페이스 활성화 역할을 하는 거고 소화 효소는 아니다.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 이 영양소를 다 분해를 했는데 이 영양소도 또 분해를 했다고 다 작은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서도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지용성 양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요. 또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어쨌든 간에 물로 돼 있는 건데 얘네들이 물에 잘 녹지 않는데 혈관으로 바로 가버리면은 혈관이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혈관 대신 림프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림프관. 그래서 얘네들은 암주관의 림프관으로 들어와서 가슴관, 쇄골, 하정맥, 상대정맥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수용성 양분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얘네들은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좋아해서 잘 녹아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문맥을 거쳐서 간을 거쳐가지고 간정맥, 하대정맥을 거쳐서 심장, 최종 목적지인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용성 양분이든 수용성 양분이든 둘 다 일단은 최종 목적지인 심장에 도달한 다음에 심장이 뭐야? 순환계니까 이 심장에 도달하면은 이 영양분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얘네가 수용성이고요. 얘네가 지용성인데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가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게 되고요. 반면에 지용성 애들은 암주관에 림프관을 타고 가가지고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용성은 간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용성 얘네들은 간을 거치지 않는다. 또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용성에는 뭐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등이 있고 수용성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등이 있는데 수용성에 포도당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다음 보기를 보면은 일단 소화산물이 들어갔어.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는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하나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갈 거예요. 이게 뭐야? 간을 거치는 게 수용성이고요. 이 림프관을 통해서 가는 얘가 지용성의 루트고.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이 간 문맥이랑 간 정맥을 내가 볼 건데 식사 직후에는요. 우리가 수용성에 포도당이 포함된다고 했잖아. 이 당이 수용성에 포함이 되는데 식사 직후에는요. 당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당은 수용성이니까 이 간문맥을 따라서 갈 건데 그럼 간문맥 혈액이랑 간정맥 혈액의 혈당량을 비교를 하면은 식사 직후에는 당이 포도당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 소화산물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간 문맥에서 높을까? 간 정맥에서 혈당량이 높을까? 당연히 간 문맥에서 혈당량이 더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 루트를 보면은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둘 다 어쨌든 심장을 거쳐 가지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소가 온몸에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억하고 가라고 했던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은 항문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항문은요, 아까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어느 기관계에 있었어요? 얘는 소화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문도 소화계입니다. 배출한다고 해서 배설계가 아니라 항문은 소화계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방산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런 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장 융털에 상피세포 우리 소장 융털에서 흡수가 되려면은 보통은 작은 사이즈로 분해가 돼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지방의 형태로 재합성 될 때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수용성은 간을 거치고 지용성은 간을 안 거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 간은 일단 장기 중에 가장 크고요. 포도당이랑 글리코젠 합성 분해 과정을 둘 다 간에서 한다고 했었고 아까 쓸개즙이 생성되는 곳은 쓸개가 아니라 간에서 생성이 된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막 어른들 술 마신 다음날 간이 너무 아파 하잖아요. 그것도 술이 아까 알코올도 우리 몸속에 독이라고 했으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 해독작용을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할 때 우리 몸에서 단백질 분해에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암모니아도 독성이 엄청 강한 물질이어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걸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근데 이 NH3를요 2HCO라는 요소로 분해를 해줍니다.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게 암모니아고 이게 요소인데 얘네를 분해를 해주면은 이제 독성이 없어지는 우리 몸에서 안전한 요소로 분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암모니아에서 요소라는 더 복잡한 걸로 변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더 크고 복잡한 걸로 변하는 동화 작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끝이고요. 완자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 오시고 뒤에 문제 풀어 오셔서 클리닉 때 오시면 됩니다. 끝. 고생했어요.